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이나TV의 김이나 교수입니다. 지난 18일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자신의 SNS에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로힝자 난민과 함께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정우성 씨는 로힝자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상황에서 정우성 씨가 각종 비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호 및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김이나TV는 정우성 씨가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로힝자 난민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미얀마 서남부에 위치한 여카인 지역에서 일어난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폭행 사건을 통해 미얀마 내 이슬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무슬림 거주지가 불교도의 집단 공격을 받아 전소되다 못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로 몰려가거나 보트에 몸을 싣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6년 10월과 2017년 8월에는 무슬림과 불교도 간 폭력 사태로 112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65만 명이 넘는 로힝자 무슬림 민간인이 유혈 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후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무슬림을 영국 식민 지배기에 건너온 불법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인종 청소 작업을 통해 추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힝자 무슬림의 상당수는 현재 방글라데시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로힝자 무슬림은 불법 이주민인 걸까요? 무슬림이 미얀마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는 8, 9세기라는 미얀마 전승이 존재하고 실제 역사적 기록으로 등장하는 건 15세기입니다. 특히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말까지 동남아의 해상무역이 번성하면서 이 기간에 미얀마 여카인과 인도, 양지역 간의 무역 활동에 의해 번역을 누리면서 이 시기에 무슬림 상인들이 미얀마 내로 대거 유입해 정착하죠. 19세기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미얀마까지 지배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의 이동은 더욱 증가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행정력이 기존의 인도에서 미얀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는 국경도 없었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제약도 없었기 때문에 양지역 간 인구 이동은 자유롭게 일어났죠. 말하자면 미얀마 무슬림은 이미 15세기에 미얀마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19세기에 더 많은 유입이 일어난 거죠. 영국으로 독립해 미얀마 국민국가가 창설된 1948년 이전까지의 미얀마의 영토란 동쪽으로는 태국,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로 연결된 광활한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서구 식민 지배기를 거친 이후 국경이 그인 국가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미얀마 무슬림들은 자신들 역시 미얀마에 일찍이 유입해 정착한 미얀마의 원주민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특별히 로힝자 무슬림을 미얀마 원주민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현재는 로힝자가 미얀마인 대다수가 믿고 있는 불교도가 아닌 이슬람교도라는 종교적 차이 때문에 타종교 집단 혐오증이 미얀마 무슬림을 미얀마 원주민에서 제외시키는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슬림 탄압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방글라데시 내 난민의 극도의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아웅산 수치 역시 로힝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것이 아웅산 수치가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난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아웅산 수치는 로힝자족 탄압 문제로 실제로 캐나다 명예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노벨 평화상 역시 박탈해야 한다는 강한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비폭력과 인본주의, 인권 신장이 핵심 가치인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로힝자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배척과 추방이 아닌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이나TV의 김이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